이번 주 토요일은 휴강. 아, 리얼 실전이다, 리얼. 리얼 실전 모의고 합니다. 이 실무만 보고 집 갈 건데요. 아, 그래? 나도. 다른 과목은 존나 급해서 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 비교실에서 혼자 수업을 하면 돼요. 영상을 쌤, 근데. 오케이. 뭐 애들 있는 것처럼 하면 돼. 아니. 알겠어? 그렇지. 좋았어. 아니, 쓸 리얼 때가 실전. 오케이. 좋았어. 리얼 실전 보고 나면 몇 시? 몇 시냐고? 아, 그 해설. 왜 45분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 해설하고 나면 몇 시예요? 어, 해설하고 나면 솔직히 이거 할 너가 시간. 얼마나 틀리냐에 따라 다른 거야. 지금 연습 중이에요. 해설하고 알겠어? 나. 오케이. 해설하고 나면 근데 진짜 이거 못 진짜 알았어. 넌 잘생겼어. 쌤안 그러시잖아요. 네? 쌤 학생들이랑 있을 때처럼 안 하시는데도 닥쳐! 이렇게. 자, 봅시다.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앞으로 전달해줘. 삼각함수 볼게요. 삼각함수. 와 대박. 동그라미가 굉장히 큰 상관이죠. 아이고. 근데 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삼각형이 뭐야? 직상이 그건 자, 볼게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라는 영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도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각도.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하실 건 각입니다. 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각은 15도, 30도, 뭐 45도, 50도, 60도, 뭐 몇 도라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시계바늘처럼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돌아. 그래서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얀 선을 보고 기준이 되는 얘를 보고 10초선이라고 하고요. 난 색깔 때 나오고 그리고 진짜 안 쓰고. 물론이다. 쌤 그 잠시만요. 전화 버튼 두 번 누르면. 그거 못 끊어요. 그냥 전화 아니, 이제 봐. 그거 못 끊어요. 그냥. 끊겼어요. 아이폰이 전화를 못 끊어. 자, 아니야, 저 두 번 누르면 두번째로 꺼져. 끊어줘요. 아, 그러네. 얘를 보고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동경. 네. 동경 하나. 동경. 그리고 이렇게 돈 방향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양의 방향 또는 양의 각, 양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돈 각을 이렇게를 요 방향을 보고는 음의 방향, 음의 각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10도 돌렸대요. 10도 플러스 10 하면 여기다가 10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 근데 이 시계바늘이 있는 위치를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350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 방향을 위치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몇 도입니다가 아니라 이 방향을 보고 동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도와 마이너스 350도는 동경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이해됐으면 무슨 말인지? 그럼 10도랑 370도도 어떤 거야? 370도 10도랑 똑같은 거죠. 같은 위치잖아. 370도랑 10도. 네. 자, 여기서부터 아. 10초선을 기준으로 360이 돌면 이렇게 돌죠? 그리고 10을 더해야 되니까 여기 와 있잖아. 근데 그냥 10도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10과 370도는 동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경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일반각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일반각. 일반각. 여러분들 문제에서 예제로는 선생님이 이제 예제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10도랑 뭐랑 똑같다고? 370도랑도 똑같겠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질비할 거 아니에요. 한번
마이너스 350도도 똑같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야. 10도에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 갑자기 자, 설명을 해볼게. 곱하기 요 기호는 아시죠? 원소 표현한 거야, 집합에서. n이라는 건 정수의 원소이다. 정수라는 집합의 일부. 그래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4, 5, 6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가 딱 꼭지점처럼 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10도라는 위치가 한 요쯤 된다고 쳐봐요.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식은 출발점,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해서 360 더하기 10 하면 여기 오잖아. 또. 그리고 두 바퀴 돌리면 360, 360에 다시 10, 또 여기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360이 한 바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한 바퀴 돌리고 10도 오면 그 위치고. 이해되니? 뭔 말인지? 얘네들끼리는 서로 다 동경이 똑같고 그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표현 방법이 이거라는 거지. 야, 10도랑 동경이 똑같은 애들은 뭐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일반화. 수학에서 일반화가 뭘 뜻해? 공식처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수열 공부하면서 뭐 한 거야? 수열에서 일반항이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몇 번째 항을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일반항이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건 얘랑 동경이 똑같은 위치를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고 이렇게 360을 도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360을 돌고 플러스 10 이렇게 오면 또 똑같다고. 어렵진 않죠? 360도에다 n을 곱하기. 그래요. 1 집어넣으면 한 바퀴 돌리고 10도 가고 2 집어넣으면 두 바퀴 돌리고 10도 가고 그럼 계속 똑같은 위치에 올 거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내드릴 건데요. 우리가 요런 것을 이제 어디에다가 하냐면 4분면에다가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4분면에. 보시면 X축, Y축을 딱 잡아놓고요. 이제 시초선을 웬만해서는 뭐 다른 데 놔도 되는데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많이 놔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회전한 이 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표현을 한다면 알파라고 표현을 하면 얘랑 똑같은 위치는 항상 이런 구조로 갖는다는 거지. 돌고 몇 바퀴 돈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면 얘 또한 파란색으로 요 동일한 동경을 가질 거고 그때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너와 너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얘랑 얘랑 똑같은 의미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랑 예제 그냥 요것도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좋은 문제니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세타라고 읽고 우리 수학에서 요 삼각 B 파트, 삼각 함수 파트에서는 세타라는 기호를 좀 많이 써요.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타가 1, 4분면에 있는 각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구하세요. 쉽게 봐봐.
이게 일사분면이잖아. 그럼 세타가 여기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는 세타를 3등분하면 한 요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뭐야? 일사분면. 그럼 틀려요. 왜냐면 세타라는 게 일사분면에 왔는데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세타 이렇게 하면 세타가 지금 예각이야. 이해돼? 예각이 뭔지 아시죠?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그러면 세타가 예각이면 어디와? 3분의 1 지점이? 똑같이 일사분면에 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일사분면에 세타가 왔다는 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60도일 수 있지만 뭐일 수도 있냐면 400도는 어디 와 있게? 400도는 일단 몇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돌고 얼마 더 가야 돼? 40도 가야 되지. 한 요쯤 와 있을걸? 세타가 몇 도라고? 400도라고. 그치? 그럼 400도를 3분등분 시켜봐. 그럼 3분의 400이지. 그럼 약 얼마야? 약 130도 정도 비스무리하잖아. 130도 정도. 그럼 얘는 3분의 세타는 어디가 있니? 몇 사분면에 가 있어? 2사분면이지. 90도 돌고 더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타가 1사분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시냐면 잘 봐요. 저 아이가 1사분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사분면에 대한 표기법을 아셔야 돼요. 사분면. 사분면이라는 세타는 1사분면에 와 있대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어딘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 얘가 시초선이기 때문에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데 얼마나 돌고 얘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안 돌고 바로 다이렉트로 왔을 수도 있지만 100바퀴 돌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에 1사분면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0도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요. 몇 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90도보다는 작아야 되죠. 여기 사이에다가 뭐 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가 몇 바퀴 도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셔야 되냐면 360 곱하기 n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360 곱하기 n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수령이라면 반드시 쓰셔야죠. n는 정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뭐 포함관계로 아까처럼 확인처럼 쓰셔도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아까처럼 예각인 거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한 바퀴 돌고 아까처럼 뭐 400도 같은 거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게 문제 풀이의 출발이야. 문제 출발. 그래 놓고 나서 널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양변에 곱하기 3분의 1 주셔야 되죠. 그래야 얘가 3분의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양변에 3분의 1을 줘버리면 얘한테 3분의 1, 얘한테 3분의 1, 얘한테 3분의 1 주면 저쪽 왼쪽에 있던 좌변은 120n에 플러스 3분의 0도 어차피 0이지만 의미상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3분의 세타 여기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90이니까 30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노가다 띄는 자, n이 0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n이 0이라는 건 n이 0이면 빨간색이 사라지겠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일사분면인데 어떤 일사분면인 거야? 그냥 찔끔 가서 일사분면이 있는 거야.
이건 3분의 1등분 하면 무조건 어디 와 있어? 벌써 1사분면에 와 있어. 얘는 1사분면에 와 있을 겁니다가 나올 거예요. n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시면 3분의 0은 0이잖아요. 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 안 쓸게요. 귀찮게. 또 얘 0 집어넣으면 30도보다 작은 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몇 사분면일까? 1사분면일 거죠. 얘가 이제 답이야. 너는 1사분면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 n이 1이라면 즉 너의 정체가 세타라는 놈의 정체가 실제로 여기에 와 있지만 내가 시초선 출발점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 돌리고 찔끔 올려서 1사분면에 갔다는 거야. 그런 상황의 3등분은 어떨까요? 1 집어넣으시면 120에 플러스 0이죠? 그럼 얘는 12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20에 이거니까 15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에 위치해? 120에서 150. 2사분면. 너는 2사분면. 또 2 들어가시면 2배 주시면 240도 되죠? 240도에서부터 240도에다가 30 더하는 거니까 270도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디 있습니까? 그치. 이거 외워야 돼. 여기 0도죠? 이거 외우세요. 여기 90도죠? 이 정도 외우잖아. 0도 90도. 그 다음부터 외워. 얘도 알죠? 180도겠죠? 여기도 외우세요. 270도. 그러니까 앞으로 0도 0, 30, 45, 60, 90이 우리한테 중요한 특수각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0, 90, 180, 270도 같이 외우세요. 그럼 0도는 뭐랑도 똑같아? 360이랑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40과 270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따라서 어디도 생겨? 3, 4분면에도 존재할 수 있어. 끝나지 않았어. 계속 내려가야 돼. 3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360에 더하기 0이지. 360은 뭐랑 똑같아? 위치가. 0도. 그치. 그러니까 굳이 360이라고 안 써도 되지만 그것은 0도예요. 그거보다 크고 360 더하기 30의 개념이니까 0도 더하기 30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너는 어디 있는 거야? 다시 1사분면. 즉 반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넣어야 돼. 따라서 너랑 너가 어때? 똑같으니까 그 전까지 딱 끊어서 답은 세 군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될 수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주제는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런 개념이야. 만약에 2분의 세타가 2사분면에 와 있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분의 세타는 일단 2사분면을 단순히 생각해. 2사분면을 단순히 생각하시면 뭐보다?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다 쓰는 거죠. 90보다 크고요. 180보다 작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부터 시초선에서부터 다이렉트로 그냥 띄어 가서 여기다 넘겨놓은 걸 수도 있지만 얘가 두 바퀴를 돌든 한 바퀴를 돌든 100바퀴를 돌고 돌다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뭘 표시해야 돼?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 모르니까 몇 바퀴 돌리고 90에 와 있고 몇 바퀴를 돌리고 180 전에 갔다는 걸 수도 있지.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세타의 위치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양변에 이번엔 곱하기 2씩 준 다음에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해서 반복되는 전까지 딱 찾아서 답 갖다 쓰시면 돼요. 헐? 다음. 선생님 여기 다 지워도 되죠? 저 앞쪽에다가 씁시다. 지울게요.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문제 볼게요. 한 30초만 쉬면 안 돼요? 네? 그럼 지우기만 쉬세요. 아. 지원이 뭘 했어?
좀 우스운 상황이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두 동경의 위치가 안 돼요. 쉽게 생각해서 시계를 보면서 시침 분침의 각도를 생각합니다. 너네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문제인가? 그런 거 있지. 시계 보는 거.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했을 때의 시간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 저 푸시면 그거 아직도 못 풀어. 나도 그거 못 풀어. 나 그거 못 풀어. 나도. 괜찮아 안 나와요. 아, 근데 우린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두 놈의 동경이 있어. 두 개의 시계 바늘이 있는데 걔네가 몇 도를 이룰 때? 가지각각 나오겠지. 뭐뭐 있겠어. 일치할 때도 있을 거고 서로 반대 방향, 즉 180도를 이룰 때가 있을 거고 서로 90을 이룰 때도 있을 거고. 이해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서로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Y축에 대칭일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일 때까지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퍼즐 맞추기 같은 거야. 퍼즐 맞추기.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건 먼저 쉬운 걸로 합시다. 일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치. 그러면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좀 해보자면 X축, Y축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 동경을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빨간 놈이 이렇게 왔어요. 알파. 그리고 파란 놈이 또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베타. 되셨죠? 알파고 베타야. 문제는 자, 빨간 놈이 알파고 파란 놈이 베타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알파가 일사분면에 있다고 해서 60도가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400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뭐래? 360? 60이면 420도. 이해돼? 알파가 420이어서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정체가. 그럼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돼. 알파와 베타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건 너네 개주나 오래달리기 같은 거 운동장을 이렇게 뛰어. 애들이 여기 출발점에 서서 뭐 이러죠. 두놈이 뛰어. 두놈이 뛰는데 이런 거지. 개주를 하는데 막 겁나 빨리 뛰는 반이 있거든. 그리고 겁나 천천히 뛰는 반이 있어요. 그럼 봐봐. 준비 땅을 했어. 오래달리기를 하는데 겁나 열심히 뛰는 애가, 잘 뛰는 애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딱 왔다? 둘이 여기서 만났어. 그럼 너네는 관중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 네, 아이고. 또 큰일 났네. 조졌네. 어떤 상황이야? 한 바퀴. 그렇지. 한 바퀴 따라잡혔네 라고 얘기하더라. 즉 둘의 이동한 거리차가 얼마인 거야? 한 바퀴인 거지. 근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빠른 애가 조금 뒤에 있어. 곧 또 따라잡히겠지. 그럼 물어보겠지. 두 바퀴. 야, 몇 바퀴 따라잡혔어? 그럼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고 네 바퀴일 수도 있고.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건 몇 바퀴 따라잡혔을 때 동일한 위치에 와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일치라는 뜻은 둘에 대한 차가, 즉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우린 몰라. 누가 더 빠른 놈인지 모르겠지만 둘의 각도의 차이가,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시키는 것 뿐입니다. 둘의 차가 뭐가 돼야 돼?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 그치, 360N이어야지. 360N. N은 뭔지 모르지. 하지만 일치했다는 건 N이 0일 수도 있지. N이 0이라는 건 뭐야? 둘이 같이 출발해서 같이 여기 있다고 온 거야. 그죠? 또는 알파가 빨라. 그럼 알파가 한 바퀴 따라잡은 거니까 그때 N이 1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라는 거리차라고 느끼시면 좀 편해요. 됐음? 그러니까 연산 방법이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반대 방향 일직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그림으로.
또 볼게요. 자, 알파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알파라고 표시하면 너네가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이렇게 돌고 알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표시하는 거야. 알파. 그리고 베타가 어디 와 있어야 되냐면 180을 이루는 이 지점에 베타가 와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더 많이 뛴 거야? 베타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베타는 이만큼은 보고 알파는 돌아서 이만큼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큰지 모르지만 근데 알 때가 있어요. 알파 베타라고 안 넣고 얘는 세타, 얘는 7세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그럼 7세타가 당연히 7배 더 간 거잖아. 이해되시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문제는 다 양의 각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만약 문해각이라면 명시를 해주겠죠. 네, 안 나옵니다. 저희 믿으십시오. 나오면요? 나오면? 나오면? 해주는 것부터 맞추고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 알파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돈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몰라. 그리고 베타가 이렇게 돈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일 수도 있지만 돌고 돌아서 여기 온 걸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시면 좀 잘 보여요. 식으로. 식 세울 때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거나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 지금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야. 베타가 더 많이 간 것처럼 느끼시죠? 그리고 알파를 뺍니다. 그럼 둘의 거리차는 얼마야? 180. 그렇지, 180. 둘의 거리차는 180인 겁니다. 근데 누가 빠른지 느린지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둘의 이동 거리에 절대값을 붙이시고 요게 문제가 진짜 180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떤 180일 수도 있냐면 한 바퀴 하고 18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습관적으로 무조건 360n을 붙이셔야 돼요. 그럼 한 바퀴 반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고 두 바퀴 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퍼즐 맞추기 같은 거라고 느끼시면 돼요. 이제부터. 다음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한번 볼게요. X축 대칭. 알파라는 애는 여기 이렇게 왔어요. 알파. 그리고 베타라는 애는 X축에 대한 대칭 구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베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X축 대칭이라는 건 너랑 너의 각도가 똑같은 거죠. 그쵸? 보세요. 이제 관계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 단순히 360은 나중에 무조건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단순히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빨간 놈은 이렇게 돈 거죠. 이만큼. 파란 놈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와장창 돈 거거든. 이렇게. 퍼즐 맞추기야, 퍼즐 맞추기. 잘 생각해. 빨간 놈 뜯어서 파란 놈의 일부에다 갖다 끼워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460. 한 바퀴 그러면 되지. 식이 그거야. 아, 그래서 우리의 관계식은 너랑 너를 뭐 하면? 더하면 뭐가 될 거야? 360을 만들지만 실제로 그게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하기 원래 360n을 해요. 근데 360 더하기 360n이나 구조상 360의 배수입니다.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들은 통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의 구조를 완성시킬 거야. 라는 구조. 저건 절대가 맞죠. 굳이 안 쉬어도 되죠. 되셨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보여. 선생님이 얘기한 퍼즐 맞추기라는 게 이런 거야. 아, 요거 뜯어다가 여기다 딱 끼우면 완성이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번째, 이번엔 Y축 대칭 한번 해볼게요. Y축 대칭. 보시면 Y축 대칭이라는 게 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관계식이 똑같기 때문에 가장 쉬운 버전으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알파는, 그럼 베타는 이쪽에 이렇게 오셔야 되죠. 실제로 알파가 요만큼만 회전해서 알파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관계식을 찾으려면 이렇게 표시해보는 게 편해서, 마찬가지 베타도 10초선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에 위치한 건 아니야.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 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 그림은 퍼즐 맞추기 하면 몇 도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작은 놈 떼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지. 너네 둘이 각이 똑같아야 많이 죽겠지. 그러면 니들은 알파라는 놈이랑 베타라는 놈을 둘을 더해버린다면 니들은 180도가 만들어져. 그런데 또 여러 바퀴 돌고 라는 생각 때문에 360 n이 추가가 됩니다. n이 0이면 그냥 18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걸 뭘 외워. 이해돼? 그림을 그려보고 너네가 찾아내면 돼. 5번째. 선생님 6번째는 안 할게요. 5번째까지 해봅시다. 나도 지키고 하지. 네? 딱 4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건 좀 어려운 거. 짱 어려워. 많이 쓰여요. 이 판. 아니 안 돼. 아씨. 이번엔 제목 안 썼다. 제목은 y는 x라는 선 대칭입니다. y는 x라는 선은 여기 45도 그려지는 선이죠. y는 x.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파. 이게 조금 선생님이 가운데 그리면 좀 헷갈려져요. 선생님이 일부러 살짝 채워서 이쪽이 각이 좁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나는 이쪽에 쬐까란 각이랑 그럼 이 위쪽에서도 살짝 붙어서 가야 되죠? 이렇게 여기랑 같으면 알파와 베타라는 놈의 두 동경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이게 되게 안 보여.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뭘 하면 보인다고? 도는 거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빨간 놈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이렇게 돌아서 알파가 아니야. 돌고 돌고 돌아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알파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린 몰라. 하지만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퍼즐이 더 잘 보입니다. 보이세요? 퍼즐 맞추고 이거 둘을 뭐하면? 그렇지. 그래서 알파의 동경과 베타의 동경을 더해준다면 니들은 90도를 만들 건데 몇 바퀴 돌고 90도를 돈지 모르니까 360N을 붙여줘. y는 마이너스 x도 있어요.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딱 칸을 막 채워. 지울게요. 이게 답니다. 쉬는 시간. 외우지 마. 알았어? 아 선생님 뭐가 180이었죠? 뭐가 90이었죠?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그런 거 쓰잘데기도 없어. 전부 다 그려서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운다 다. 저게 진짜. 예를 들어 연애 마실래? 이렇게 합시다. 아 이거 다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거 7세타를 나타내는 이 두 동경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너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풀이인가? 네, 예제. 아 예제. 네, 3개 있는데. 네, 세 개입니다. 근데 좋은 예제들만 선생님 골라서 푸는 건 또 쓰세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 바꿔서 할 거야. 자, 여기요. 세타와 7세타는 당연히 누가 더 갖겠어? 7세타가 더 가는 애잖아. 7배만큼.
그럼 17에 그러면 누가 빠른 놈이야? 세차. 7세타가 빠른 놈인데 뭐한 상황인 거야? 17하는 거? 따라잡힌 상황이죠. 7바퀴? 7바퀴는 아니죠. 아 맞네. 야 트랙이 500m 트랙인데 세타가 10m 갔어. 그럼 7세타는 70m밖에 안 갔는 거야. 그러니까 7바퀴 차이가 아니라 7배를 더 간 거긴 하겠지. 그런데 일치한다는 건 따라잡혔습니다. 몇 바퀴 따라잡혔어요? 모르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건 몇 바퀴잖아. 한 바퀴가 360. 따라서 우리 얘에 대한 솔루션 풀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7세타와 세타라는 둘의 움직인 놈을 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360 N. 딱 떨어져야죠. 되셨어? 이해되니? 뭔 말인지? 절대값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누가 더 멀리 갔는지 우리가 알잖아. 그럼 얘는 6세타고요. 6세타는 해서 6세타는 360 곱하기 n이 됐고요.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놈은 60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그 세타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가능한 얘는 찾는 거야. 가능한 얘는 뭐야? 1밖에 없지. 이게 하나일 때도 있고 여러 개일 때도 있어. 얘는 1. 되셨어? 즉 세타는 60도 n이었잖아. 따라서 세타는 최종. 그렇지. 60이지. 되셨어요? 끝. 선생님. 교재에 있는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자, 2-3번은 뭐 안 펴보셔도 되지 않겠죠? 숙제를 하나 줄 거니까. 문제에서 보시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 즉 세타랑 8세타가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 세타랑 8세타랑이 Y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세타가 0도보다 크고요 90도보다 작습니다라는 전제를 줬습니다. 됐죠? 그럼 방금에서 기억이 나요? 그려봐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려봐요. 그래 외우지 말라고 그려서 푸는 거야. 그러면 대충 때려잡는 거지. Y축 대칭이야? 그럼 이쪽 딱 크게 그려서 세타가 여기 왔어. 그러면 8세타는 이렇게 왔겠죠? 얘 대칭이니까 8세타. 그런데 실제로 세타가 이렇게 8세타가 이렇게 실제 그림이 이럴까? 얘는 실제 그림이겠지. 왜냐면 세타가 몇 도니까. 여기서 90 예각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온 게 다야. 근데 8세타라는 건 생각을 해봐. 세타가 80도야. 만약에 세타가 80도 그러면 8세타는 얼마야? 그치. 그럼 한 2바퀴는 돌아야 되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2바퀴 덜 돌지만.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라고. 됐어? 하지만 우린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퍼즐 맞추기가 눈에 딱 보이지. 퍼즐 맞추기가 작은 놈 뜯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잖아. 여기다. 따라서 8세타 플러스 세타가 얼마야? 180도. 그렇지. 따라서 솔루션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세타랑 8세타는 퍼즐 맞추기를 주시면 뭐가 만들어집니다? 180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몇 바퀴의 차이만큼 나고 180인지는 모릅니다. 얘를 연산하시면 너는 9세타인 거죠? 따라서 세타는 9로 나누시면 9, 2, 18, 20도 플러스 40 또 n 이렇게 되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야?
얘가 이제 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문제 때마다. 그치? 지금은 0도보다 세타가 크고요. 90도보다 작은데 그 안에 들어오려면 n은 누굽니다? 20도. 1. 1. 1. 0 안 돼요? 또 아, 0도죠. 그러니까 얘는 0 또는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최종 세타는 뭐 또는 뭐겠어? 세타가 얘니까 n이 0이면 20도 또는 60도. 이런 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겠어? 너네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중에서 이거는 당연히 늘 따라붙는 베이스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찾아낼 수 있겠어. 뭐 얘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려서 찾는 거라고. 매번. 그지? 그치? 자는 거야? 안 돼. 걸? 아야 힘들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진짜 사람 죽어. 하나만. 아 그냥 여기까지. 얘 효도법이잖아요. 너네에게 효도법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효도법을 오늘 좀 할게요. 네? 아. 아니 여기서 진짜 지금 좋아요. 조금밖에 안 지금 나왔어요. 지금 기능 고장이에요. 60분법 할까요 그러면? 별로요. 60분법. 그냥 별로요. 60분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별로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60분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몇 도, 1도, 2도, 3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360도, 270도 이게 60분법이고요. 와, 짱은 해롭다. 우리가 지금 할 건 얘들 죽어가고 있어. 할 건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우와. 효도법. 호도법. 호두부. 호두법. 호도법. 아, 스트레스 자, 많아요. 호도법은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 밀리미터 뭐 막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분화해서 뭐 나노 사이즈도 있을 거고 면적 사이즈, 부피 사이즈 막 이런 것들 있죠. 단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180도를 다르게 표현할 거야. 180도는 해서 다르게. 1m는 몇 센치? 100cm. 그쵸? 그런 것처럼 180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요거부터 공부할게요. 필요성.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갑시다. 왜 공부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2분의 1입니다. 사인 45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 그죠? 그리고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입니다.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각비하고 여기 온 거죠. 자, 봐봐. 얘네들만의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너네 사인 50도 구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쵸? 하지만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특수각이라고 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 하고 싶냐면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일반화를 시키냐면 사인 x라고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x에다 뭘 집어넣으면 30도를 넣으면 2분의 1, 45도를 집어넣으면 뭐 60도를 넣으면 뭐 라고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냐면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어떤 느낌으로? 함수의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걸 막 넣어보고 싶었던 거지. 우리의 필요성은 뭐부터 출발이냐면 함수화라고 할까요? 함수로 변신을 시키고 싶었던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런데 함수에서는 이 x의 범위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너네가 알고 있는 제곱해서 마이너스에 대한 i 허수 집어넣을 수 있어? y는 x제곱에 i, 마이너스 1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얘를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습니까? 아니. 좌표 평면은 뭐의 모임이에요? 실수들의 모임이야. 따라서 함수는 변수 x가 늘 뭐여야 돼? 실수. 실수여야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들은 니들은 뭐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지. 왜요? 너 수직선에다가 30도 찍을 수 있어? 수직선이 실수들의 모임이잖아. 네. 30도가 어디야? 아. 29랑 30의 사이가 30도야? 근데 실수 30이잖아. 30도 같은 거 허수예요. 아니, 전혀 다른 세상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얘네를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얘네를 실수로 바꾸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의 필요성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각도를 뭘로 변신시키는 거야? 실수로 변신시키는 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여기 파트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45도는 실수로 뭘까? 180은 실수로 뭘까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헐?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제 그래프인 거야. 가볼게요. 이거 뭐 잘못하진 않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뭘 그리냐면 민망한데 본격적으로. 원래 부채꼴 기준으로 표현을 하지만 부채꼴을 그리면 뭐 원을 그리면 잘 못 그리니까 어떻게 그리지? 대화했다. 부채꼴을 생각을 해봅시다. 부채꼴.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입니다. 아 나 정말 완벽한 거든. 개재미없다. 근데 지금 세타는 선생님이 뭘 표현한 거냐면 세타는 실수를 표현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중심각을 실수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동일한 알파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알파도를 세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타는 알파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갑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안에 어디 줘요? 더 끊는 쪽. 자, 가볼게요. 후의 길이를 가볼게요. 후의 길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호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L이라고 표현하고 L은 2R 2분의 300분의 1. 2분의 맞아. 2R 곱하기 360분의 2분의 1 얼 원시적인 거 그쵸. 360은 몇 조건 된 거. 네. 그치? 3분의 1 원주에서. 뭘 써도 상관없어. 뭘 써도. 뭘 써도 상관없는데 2분의 1 월이 뭐야? 열비 아니면 열인가? 몰라. 뭘 써도 상관없는데 호의 길이의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적죠. L. 그리고 L이라는 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주 전체 얼마야? 전체. 그치. 2파이 R이지. 2파이 R이지. 그 놈을 360 중에 얼마? 각도로 계산하잖아요. 알파로. 여기는 뭐야? 도야 실제로. 근데 도 계산 안 하죠. 우리는 비례범위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걸 좀 볼게요. 그 옆에다가 시뻘건색으로 뭘 작성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꼴 하나를 그리는데 어떤 부채꼴을 그릴 거냐면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인데 뭐라고 할까? 약간 플라스틱 자 같은 되게 헐렁헐렁한 자 같은 걸로 세워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붙였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를 살짝 눌러. 그럼 얘가 배가 볼록 튀어나오겠죠? 그러한 형태의 부채꼴을 만들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부채꼴을 만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린 이 부채꼴의 특징이 뭐냐면 반지름이 같은 게 당연히 부채꼴이죠. 그런데 뭐마저 똑같냐면 호의 길이마저 똑같게 만든 거야. 그래서 너의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마저도 뭐인 거? R. R인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게 정의야. 뭐의 정의냐면 그때의 중심각을 우리는 1이라는 실수로 보는 거야. 진짜 숫자 1. 수직선상에서 1,1 좌표평면에서 할 때 그 숫자 1이라고 써요. 그리고 얘의 단위가 뭐냐면 RAD 줄여서 RAD 라드. AN 해서 라디안을 줄여서 그냥 라드.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쓰지 않습니다. 얘는 단위를. 그래서 너네가 실수로 사인 30 이렇게 쓰면 이제는 완전 틀려. 사인 30은 실수 30을 쓴 게 돼. 이렇게 써야 너네가 알고 있는 사인 30도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를 쓰고 안 쓰고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1라디안은 각도, 너네가 알고 있던 각도로 표현하자면 약 얼마 정도 되냐면 57도 정도 되는데 57이라고 안 외워도 되고 뭐라고 느끼면 되냐면 60보다 살짝 작아. 왜겠어? 너 길이가 똑같다는 건 정삼각형을 살짝 누른 거잖아. 그래서 배가 볼록 튀어나와야 되니까 정삼각형은 60도였으니까 60보다 조금 작아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 여기까지 콜?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가서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떤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 이러한 상황에 대한 걸 보고 싶은 거야. 너 또한 R 이렇게. 됐어? 그러면 중심각과 호는 비례하거든. 이런 느낌이야. 10도일 때 얘가 x였으면 20도일 때 얼마야? 우리가 뭐가 비례하지 않다고 배웠지?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 이런 거 배웠잖아. 호의 길이는 비례해. 그래서 호의 길이 관계로 한번 볼 거예요. 호의 길이 관계로. 잘 봐요. 자, 우린 세타를 이제 실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얼마였어? 1이었죠. 1. 그래서 요 그림의 세타가 얼마인 거야? 1 RAD. 지금은 쓰지만 너네가 공부하는 단계니까 쓰는 것뿐이야. 라디안이라고. 1라디안. R 100일 때 1인 거야. 오케이? 길이가. 예를 들어 5 호의 길이도 5일 때 중심각이 1 라디안.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한 바퀴라는 360이 몇 라디안인지를 볼 거예요. 되셨어요? 잘 봐. 중심각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R인 거잖아. 됐어? 실수화된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야. 그때 중심각이죠? 원 한 바퀴의 중심각은 뭐라고 놓는 거야? 그렇지. 360도라고 놓는 거예요. 360. 그때 호의 길이, 즉 원주죠. 원주는 얼마야? 반지름이 R이니까 원주 얼마? 그렇지. 파이 2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360 곱하기 R은 2파이 R이죠. 됐니? 됐어? 곱하기 하면 그럼 360 곱하기 R은 2파이 R이 된 거네. 끝. R 지웠어. 이제부터 딱 3분. 내가 얘기할게. 그럼 360도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네, 이거 배우시고. 파이가 뭐야? 3.1425이라는 실수야 실수. 루트 같은 개념이지. 얘 실수다잉? 맞아? 루트 3이 실수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실수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360은 2파이야. 그래서 지워도 되죠? 마무리.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좀 얘기하려고. 자, 이제 기준은 360도는 2파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별의별 게 다 나온 거야. 360이라는 큰 놈을 잡았으니까 이제 줄여갑시다. 널 반띵하면 몇 도? 그렇지. 그럼 180은 뭐야? 파이지. 90도는 뭐겠어? 2분의 1 그렇지. 2분의 파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파생시킬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얘의 반띵하면 또 누구야? 45. 그렇지. 45도는 또 누구야? 4분의 8. 그렇지. 그것의 반띵이니까 4분의 파이겠지. 이해돼? 특수각들을 좀 생각해. 그럼 특수각 또 뭐 있지? 30도 있지. 30도는 너를 뭐? 3분의 1 시키면 되니까 30도는 누군 거야? 6분의 파이겠지. 또 그놈을 몇 배 시키면? 2배 시키면 우리가 알고 싶은 특수각이 또 60도로 한단 말이야. 그렇지. 3분의 파이지. 됐어? 이게 특수각의 끝이 아니야. 120도도 알아야지. 120도는 뭐야? 120도는 너의 2배니까 그렇지. 3분의 6파인 거야. 또 있어. 0도 중요한 거. 0도, 90도 나왔죠? 얘 뭐라 그랬지? 그래 270 중요해. 270은 2분의 3파이 2분의 3. 그치. 90도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90도가 누군지를 잘 기억만 해두면 돼. 90도는 누구야? 2분의 파이다. 그거 가지고 노는 거니까. 그걸 몇 배 주면? 3배 주면 되니까 2분의 3파이가 270이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정리해볼게. X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실수화시키고 싶은 거야. 실수로 만들고 싶어. 즉 호도법 라디안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라디안으로. 그럼 잘 봐. 너무 쉬워. 얘를 얘로 보면 돼. 비례관계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180이 파이를 만들려면 뭘 곱하면 돼? 18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x라고 했던 그 놈에다가 곱하기 뭘 주면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1도는 실수로 얼마야? 그런 거 같아. 뭐 27도야. 말도 안 되는 거 해볼게. 27도는 실수로 바꾸면 뭐야? 180분의 27파인 거야. 됐어? 다시 1라디안은 각도로 몇 도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 하려면 그럼 거꾸로 곱하면 되지. 뭘 곱하면 되겠어? 그렇지. 1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주면 됩니다. 50초 그러면 얘가 파이분의 180이잖아. 파이가 얼마라고요? 3.14야. 그럼 3.14니까 3이라고 생각해보 나눠봐. 그럼 얼마? 60인데 밑에 게 좀 더 크니까 60보다 좀 더 작아져야지. 그러니까 아까 정삼각형보다 살짝 누른 57도 정도. 헐? 이거는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죠. 끝!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 10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와. 만다 102페이지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끝이야. 네, 정각에 수업 시작할 수 있게끔 공부쌤한테 전달 드릴게요. 아, 실수. 아.